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가 법의 노조 처분과 관련해서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1차 교사선언, 그리고 조태투쟁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교조는 교사선언도 조태투쟁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전교조 지도부와 참여 교사들을 고발 조치했거나 앞으로도 고발할 계획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민변 노동위원장 권영국 변호사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전 노동위원장입니다. 예, 전임 노동위원장이시군요. 예. 정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오늘 오후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이보다 앞서서는 또 조태투쟁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먼저 조태투쟁 관련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부는 이 조태투쟁이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고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권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주장? 두 가지 다 그렇게 단정해서 불법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국가공무원법 위반 관련해서는 지금 그 교원노조법에서 노동운동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뭐 정치적인 목적을 어떤 정권 창출이라든가 이런 목적은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전교조라고 하는 노동조합으로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일종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자신의 노동조합 활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하는 그 집단 행동이라 할 때 여기 이제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운동의 일환 또는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그렇게 단순히 규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업무방해죄는 이미 그 대법원에서 철도 파업에 대해서 판결을 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서 막대한 손해라든가 심대한 혼란을 끼쳤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조태투쟁을 잘 보시면은 사실상 이제 그 선생님들 일부 나오더라도 이제 다른 선생님이 그 수업을 대체하도록 하고 준비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업무에 저해가 일어나지 않죠. 그리고 막대한 손해나 심대한 혼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거죠. 매우 무리하게 또는 이제 교육부나 정부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법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가 이런 법적인 논리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일단 고발을 했고 또 검찰도 수사해서 사법 처리 가능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까요, 과연? 지금까지 보면 이제 그 검찰은 교사들의 어떤 노동운동 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기류가 계속 형성돼 왔었죠. 왜냐하면 교원 노동조합이 그 정부의 어떤 교육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은 사실상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형태로 정치적 수사를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여전히 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수사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오히려 검찰이 중립적이지 않다는 변론이 되는데 결국 정부의 비판적인 전교조 교사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결국은
매우 무리하게 법의 잣대를 갖다 이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예. 예. 결국 법정에 가면 무죄가 될 게 뻔한 걸 알면서도 일종의 지금 전교조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미 대법원 그 판례에 따라서 보면 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경우인데요. 예. 국가공무원법을 둘러싸고는 이제 법원이 매우 또 보수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이제 집단행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이제 인정할 거냐를 두고 매우 이제 그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 교원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고 또 교원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어떤 그 노동조합 활동으로서 주장하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금 현재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은 뭐 당연히 그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판단하고 다를 때 그런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일단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조태투쟁을 하면 모두 다 이렇게 쟁의행위로 몰아가는데 예. 사실은 그 쟁의행위라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대체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그 쟁의행위가 아니에요. 그 내용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이런 그 쟁의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그 집단적인 어떤 행동, 활동 이런 것들은 사실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이죠. 보장돼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검찰 수사나 이런 것과는 좀 다른 측면의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전국 13곳 진보교육감들이 어제부터 이제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네. 이 시도교육청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한 좀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교육부는 일단 시도교육청들에게 이 조태투쟁에 참여한 교사들 명단 넘기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일부 교육감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이 교육부의 지시를 거부하면 어떤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되는 겁니까? 뭐 교육부가 일단 이제 그 일반 일선 교육청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는 거죠. 예. 있는 건 맞는데 그러나 교육감은 또 자체 자기 관할 구역 내에서 자율적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권리가 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정부나 교육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시나 뭐 이런 이제 요구가 판단이 다르게 생각되면 예. 요구가 정당하지 않다 또는 그 지금 이제 지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그 요구의 그 지시를 따르든지 아니면 또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그 지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감에 대한 그 일방적인 지시가 반드시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이제 김상근 교육감이 아마 언젠가 이제 교원들이 교사 공무원이 이제 그 민주노동당에 가입을 후원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징계 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했던 사안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예. 근데 그 사안에서도 검찰에서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무죄가 났던 이런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게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닌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검찰 고발과는 별개로 지금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육감 차원의 이제 징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예, 교육감들이 판단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문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아까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업무방해가 되는지,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공무원법의 실제
위반되는 어떤 집단 행위인지 이런 것들은 교육감도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시 자체가 일방적이고 부당하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부당한 지시를 꼭 따라야 될 이유는 없겠죠. 예. 또 한 가지 지금 전교조가 뭐 고민하고 있지만 벌써 이제 결정은 이미 내린 지 오래됐습니다. 네. 전임자들 학교 일선 현장으로 복귀하라 이렇게 교육부가 명령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거부하겠다는 입장은 이미 천명한 상태고요. 네. 여기에도 이제 각 시도 교육청의 어떤 입장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재정 경기교육감 같은 경우에 이 복직명령 유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런 결정 역시도 그 교육감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뭐 만약에 이제 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그 법의 노조라고 해서 불법 단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일정한 요건에 뭐 하자가 있어서 이제 법적인 자격 또는 법적인 지위 이건 일종의 이제 법적으로 부여하는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의미이지 그것이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는 그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뭐 단결권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 그 단결체로서의 의미까지를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헌법적인 단결체로서의 그 성격이나 그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 외노조라는 것은 이제 노동조합법상의 그 일정 부분 뭐 요건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의 의미이고 불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헌법적인 체계 내에서 보면 여전히 뭐 적법한 또는 헌법적인 내에서 정당한 이런 이제 단체의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교육감이 거기에 대해서 그 단체에 대한 어떤 활동을 보장한다고 한다면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복직 명령에 따라야 할 이유가 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의 노조라고 해서 노동법적인 그 지위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은 헌법적인 체계 내에서의 단체로서의 성격까지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감이 내가 그 헌법적인 단결체로서의 어떤 지위를 부여하겠다 여전히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허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시도교육청의 법률 전문가들이 뭐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네. 시도교육감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네. 네, 교사선언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교육부가 이미 1차 교사선언에 참여한 교사 200여 명 검찰에 고발했고요. 네. 그렇지만 전교조는 오늘 오후에 2차 교사선언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뭐 역시 교육부는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이 논란과 좀 맥이 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발하는 거, 뭐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합당한 그런 조치인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법원이 매우 그 교사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자유, 정치적 기본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여러 판결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데서 기인하고 있는 측면이 강한데요. 예. 이제 그 교사나 공무원의 지위는 두 가지 지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자기 직무상으로 또는 자기 업무상으로서 뭐 공무원이라든가 특수한 지위인 교사의 지위가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 직무나 업무를 떠나서 보면 한 시민으로서의 지위가 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것, 이건 당연히 보장돼야 되겠죠. 근데 이 부분이 철저하게 지금 봉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건 정부도 마찬가지고 법원도 마치 그 교사의 특성이 있으면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자유, 권리 이런 것들이 모두 봉쇄되어도 되는 것처럼 지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예. 매우 지금 부당한 현실을 맞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
공무원이나 교사의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기 직무를 다 하라 이런 이제 취지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세월호 사건을 보면 이것은 정부가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그러니까 정부로서의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사들이 책임지라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자기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교사나 공무원이 지금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제대로 이제 교정하라, 시정하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사나 공무원의 어떤 중립성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봉사자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고발이라는 것도 매우 오히려 이 고발 자체가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교사들도 당연히 뭐 정권이 잘못하면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게 뭐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너무 지금 표현의 자유 이런 부분을 좀 억압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의 어떤 정치적 자유나 기본권은 해외에서는 대부분 다 독재국가 아닌 이상 거의 인정되고 있는 거죠. 예. 뭐 교사들이 어느 이제 정치적인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또는 매우 보편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교사나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나 자유인데 예. 지금 우리는 이 교사나 공무원들의 사실 이제 이벌 또는 재갈을 물림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어떤 신협, 정부의 어떤 협조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대단히 강한 것이죠. 예. 외국의 경우를 말씀하셨으니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지방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제 원어민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 마이클 데커라는 교사가 네. 시국선언이나 조태투쟁 행위가 탄압받는 한국의 현실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이 데커 교사 역시 세월호 교사선에 동참을 했었고요. 네. 우리 현실에 비춰서 외국, 특히 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나라들의 경우에 이 교사들의 어떤 정치적 표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뭐 OECD 국가에서 사실상 이런 이제 일반적인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 그러니까 이건 표현의 자유의 이제 일환이죠. 예. 이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입장을 표명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발하거나 처벌하는 이런 전례는 매우 찾기가 힘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자기가 이제 선호하는 정당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또는 정당 후원했다는 이유로 이걸 가지고 또 제한하고 처벌하고 어떤 뭐 징계를 하고 이런 경우도 이제 지난번 민주노동당 후원 문제 때문에 여러 사례를 조사를 했는데 뭐 매우 이제 후진국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그런 이제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나 이런 권리는 인정이 다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교사가 어떤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는 순간 이것들이 모두 이제 뭐 공무원의 어떤 중립성 위반 또는 집단 행동으로 몰아서 완전히 이제 재갈을 물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부가 그동안 이제 공무원들 통해서 또는 교사들을 순치시키는 방법으로 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시키는 역할로 기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관성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매우 이런 이제 교사나 공무원들의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재 권력이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홍보하는 기능으로서 계속 활용하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교사나 공무원들의 어떤 자율적인 또는 자주적인 목소리나 비판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서 일단 1심 법원은 그 정부의 처분이 적법하다 이런 판단 내렸습니다. 네. 전교조는 뭐 당연히 뭐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으니까요. 예, 예. 항소심 재판 예. 뭐 1심 결과와 비추어서 어떻게 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전망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1심 판결이 사실 전혀 이해가 여전히 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면 뭐 노동자가 보지 않는다. 이 조항은 사실은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결문에 그런 표현이 있는데 예. 자주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조항이거든요. 근데 그 조항은 그래서 매우 실질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해석돼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성이 훼손되었느냐 아니느냐 하는 문제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지금 전교조는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와중에서 해직자가 발생하고 그 해직자를 보호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기능이거든요. 예. 근데 그 자주성을 보호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자주성 조항을 가지고 자주적인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판결을 했거든요. 이거는 매우 논리 모순뿐만 아니라 사실은 궤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노동법적인 그 원리나 노동법적인 어떤 가치를 사실상 위배한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1심 판결은. 예.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만약에 노동법적인 제대로 된 어떤 해석을 하고자 한다면 1심 판결은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어떤 논리적인 충돌 부분만 해소를 하더라도 1심과는 예.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항소심 재판부가 예. 매우 형식적인 그런 식의 이제 1심 판결과 같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노동법적인 어떤 원리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야 됩니다. 예. 예. 이 전교조 사항과는 좀 다른 질문 끝으로 하나 좀 네. 드리겠습니다. 권 변호사님 최근에 개인적으로 본다면 좀 무리하게 검찰이 어떤 네. 기소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예. 법을 다루고 있는 입장이신데 이 네. 대한민국에서 법이 어떻게 기능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좀 진단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개인적인 예. 일이긴 하지만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게 대체적인 여론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 법치의 상황이 아닙니다. 법치라고 하면 원래 이제 국가 권력이 법이 정한 절차, 법에 구속되어서 그렇게 정치 또는 통치를 하라는 것이 원래 법치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도 법을 뛰어넘어서 또는 법을 위배해서 그 자신들의 어떤 결정을 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철저히 보면 어떤 헌법적인 자유, 헌법적인 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법으로 구속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해서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지금 전환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국민의 어떤 기본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장치로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 통치자가 또는 권력자가 자신들의 입장이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반대되는 또는 비판적인 세력이나 사람들에 대해서 법을 부합하는 수단으로 또는 그 통제하는 수단으로 지금 전락시켜 버리고 만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치는 역시 법치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요. 법치가 무너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독재적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예.
법치가 사라진 사실상의 독재 시대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와 함께 전교조 문제 짚어봤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